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정사 안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적이 있는지. 뭐 주말을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기.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 진술에 대한 어떤 회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른바 술판 회유서를 주장하면서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상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 그대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다 안 맞습니다. 진술이 다 틀려요. 뭐냐면 시점이 오락가락합니다. 장소가 오락가락하고 조그만 창이라 그랬는데 공개됐잖아요. 넓은 통창에 안에 다 들여다봅니다. 자, 팩트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 술을 마셔서 내가 그냥 얼굴이 벌개져서 이게 도대체 안 되겠어 가지고 몇 시간 쉬다 갔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방금 뒤에 술을 못 마셔가지고 입에도 안 됐다 그랬어요. 자, 이게 웬만큼은 맞아가면서 진술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아테네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줄줄이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일지, 호송관 38명의 인터뷰. 자, 이 모든 게 어떤 것 하나도 팩트와 부합하지 않는데 말만 자꾸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진술이 한다면, 번복되는 건 사실이지만 팩트인지 아닌지는 그래도 좀 더 아니, 상황을 그러니까 이걸 봐야 하지 보고 않을까요?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거 자체를 야당에서 지금 의원들이 뭐 한 30명 가까이 구치소도 가고 뭐 어디도 예. 가서 항의를 하면서 100% 이게 진실이니까 뭐 특검을 하자 뭘 하자 하는데 일단 이 사실관계 거기 법조인들 많잖아요. 변호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니 술을 마셨다는 사람이 술을 입에 안 댔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그러니까 또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화영 측 변호사가 술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김 전 회장의 입장이 나오고 수원지검에서도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추가 반박이 있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처음에 그 이화영 씨 쪽에서 얘기를 했던 장소가 이제 1315호였나요? 예, 그 부분이라고 예. 이제 주장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창고가 아니라 그 맞은편에 영상 녹화실이었다라고 이제 다시 지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는 뭐 이 구조상 어떤 뭐 회유를 하기 위해서 술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단 이제 반박을 내놨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장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도 또 회유나 술자리 제공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좀 불식시키고자 이 내부의 이제 모습을 일단 공개를 해서 저 안에 뭐 별도의 공간에 어떤 숨어서 뭐 회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또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네. 이 공방은 사실 또 검찰에서는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검찰이 일단 이화영 씨 쪽의 주장들을 여러 가지 반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화영 씨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또 주장을 내놓을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전 부지사 측에서는 작은 유리창 때문에 또 교도관들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이 음주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영상 녹화실을.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변호사 말은 이거예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언론에 자꾸 날짜가 특정돼서 나오는데 6월 30일, 7월 3일. 변호사 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호를 하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송의 내용을 보면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데 왜 날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장소도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명확하게 어느 장소인지 물론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네. 상황에서 그 장소가 지금 이 검찰에서 공개한 저 장소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인지 본인의 기억은 이제 뭐 작은 유리창 것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저는 변호사가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며칠 날 어떤 장소인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그러니까 네. 본인의 주장은 연호를 시켜 먹은 거 그거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며칠 날
지금 이제 검찰이 주장한 것도 며칠 사이 얘기한 걸 찍어서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더 되살려야 되겠죠.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이제 그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첫째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출정 기록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시에 돌아갔다. 근데 찍어서 두 날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변호사는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3개월, 예를 들면 최소한 5, 6, 7, 3개월 정도의 출정 기록을 다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도관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출입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도관 출입 기록,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 조사받으러 왔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의 그 검찰청 출입 기록까지 공개해달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날짜가 특정되다 보니까 지금 변호인의 말이 뭐 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과연 그럼 어떤 추가적인 또 기억을 되살려서 어떤 부분들을 밝혀낼지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연어를 먹은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이 언제인지 특정해서 그날에 또 출정 기록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술자리가 벌어졌던 장소를 그려서 공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창고라고 했다가 또 영상조사실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고 또 날짜를 특정했었는데 또 그 날짜에 대해서도 이미 구치소를 떠난 시간이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들 김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창고가 위치가 맞느냐, 유리창문 크기가 맞느냐로 볼 게 아니라요. 예. 이 사건은 지금 진실 아니면 거짓이라는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회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검찰에 대한 조사든 처벌이든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가 문제인데 예. 왜 이화영 지사는 지금 이런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이게 지난 4월에 지금 이화영 지사가 검찰로부터 대북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인해서 15년 구형을 받은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대북 송금건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처음 진술했던 것이 네. 2023년 3월이에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검찰 조서가 공개됐었는데 검찰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대화하는 과정에 보고를 했었다는 얘기가 최초 나오는 게 2023년 3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번복했다가 다시 맞다고 했다가 기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는 하물며 이제 와서 지금 이러한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는 시점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이미 다 진술을 한 이유예요. 그럼 진술을 다 받은 검찰한테 어떤 회유를 하겠다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거짓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이 거짓으로 퍼뜨렸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도 올해 4월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국민의 34%가 진실로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좀 정확하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께 묻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대로 뭐 날짜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해도 뭐 음주 장소 여부, 그다음에 음주 여부 이런 주장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이럴까요? 글쎄요, 일단 뭐 그 시간이 특정이 잘 안 되는 거는 뭐 기억의 한계랄까요? 이런 부분도 저는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곧바로 정확한 일시를 짚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화영 씨 측에서 주장을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또 반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를 빼고도 이제 얼굴이 벌게졌다 이 부분도 이제 뭐 술을 먹지 않았다 이런 또 말이 또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서는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이걸 검증해보려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화영 씨의 어떤 주장에 좀 신빙성이 실리기는 좀 어렵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옥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점들은 또 같이 감안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입증 책임은 사실 이화영 씨 측에서 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음주 시점에 대해서도 좀 허망한 것은 이게 6월이냐 7월이냐 정도로 좁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의 관여에 대해서 진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진술을 하고 나서
그럼 검찰이 수고하셨다라고 술을 샀다는 건지, 그러니까 회유가 아니라 다른 사후의 어떤 치하였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극적으로 의문이 가는 대목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번 논란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검찰도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지금 이제 대구지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그게 아마 증권 사기였나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제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실 내에서의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검찰 과거사에 쌓여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부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하고 검찰도 이번 기회에 더 투명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팩트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갑자기 꺼낸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뭔 얘기를 했느냐? 술을 먹으면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검찰청 안에서 무슨 드디어 범죄 드라마가 펼쳐진 거구나. 술을 먹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대한 팩트가 어긋나니까 지금 뭘로 가고 있습니까? 연어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연어. 술은 빠졌어요. 연어인데 그 집이 있었니? 지금은 없니? 없는 집을, 그러니까 없는 걸 입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아까 우리 최 교수도 얘기했지만 자료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디언 그 기우제 같은 거예요. 나올 때까지 다 지금 해보자는 건데 저는요 이게 자꾸 예. 저렇게 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유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국민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검찰청 안에서 검사와 전직 조폭 출신의 사업가가 이화영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술과 연어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따지는데 아닌데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거짓말까지 꾸며서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사실도 아닌 얘기를 연어를 먹지도 않는데 먹었다 그러고 술을 먹지도 않는데 먹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웃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물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내는 게 뭐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하면 예.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측이 다 자료들을 다 내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면 뭐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겠어요? 만약 이완 전 부지사 측에서 거짓말했다면 위증으로 처벌받겠죠.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미 의혹이 생긴 거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